안녕하십니까. 아주 그냥 시청각실이 꽉 차네요. 네. 지금부터 2024 학년도 반포중 그 후기고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감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정말 처음이죠. 이렇게 꽉 찬 자리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학원이 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포중학교 조은미 교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후기고 학교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교장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인사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이 3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일은 코로나였고 그 외에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많은 우여곡절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를 갑니다. 어머니들이 첫 아이신 분은 감기가 무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구나. 그러면서 떨리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엄마는 저 학교가 좋다. 저 엄마는 이 학교가 좋다. 근데 도대체 어느 학교가 좋은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인근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 자리에서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조금의 시간, 질문 시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다 끝나신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걸 어머니만 킵해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 영상을 송출하긴 할 건데 어머님이 그때까지 기억을 하셨다가 원서 쓸 때 그때 땡땡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학교는 이런 게 있대라. 너희 얘기가 좋지 않겠니 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야 옆에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 좋대 이러면 하고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라서 논리적인 주장을 어머니들이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딱 메모하셨다가 이 학교는 이렇대. 그러니까 너한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좀 달라졌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후에 자녀랑 꼭 깊이 있는 상담하시고 진로 결정해주시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말고사가 좀 있으면 있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 중에 기말고사는 성적 안 들어가 이런 애가 벌써 있다고 합니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또 같이 지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포중학교 3학년 부장 성경희 부장께서 입학 전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포중학교 3학년 부장 성경입니다. 저희 3학년부에서는 오늘 진학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후기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저 2024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입학 전형 주요 일정, 고입 전형을 위한 고입 석차 배분율, 내신 성적 산출 방법, 그리고 교육감 선발 후기고 선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알림이나 책자 등으로 여러 번 안내가 나갔는데 저희가 후기고등학교는 저희가 12월 6일부터 교육감 선발고 후기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교육감 선발 후기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부터 12월 8일 사이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장 선발고인 저희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12월 6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뒤에 각 학교 일정에 따라서 원서나 또는 면접 진행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붉은색 글씨 한번 봐주시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합격일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에 발표하는데 여기서 합격일이라고 하는 거는 후기고 배정 대상자를 발표하는 날이고요. 저희가 배정 학교를 발표하는 날은 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기고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에 학교에 나와서 저희가 배정 학교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고입 전형을 위한 석차 배분율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저희가 3월달에도 안내 드리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고입 점수 총점이 300점입니다. 300점 만점에 교과 점수가 240점, 80%를 차지하고 비교과 점수가 60점,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입 교과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 3학년 교과 성적 전학년을 반영하게 되고요. 비교과 점수 같은 경우에 1, 2, 3학년의 출석, 그리고 행동발달 가산점,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봉사활동 점수를 아래의 점수와 같이 4점, 12점, 12점, 12점 이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모두 만점으로 점수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선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한번 봐주시면 정기고는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를 마지막으로 정기고 지원이 끝나게 되는데요. 정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학생이나 또는 정기고등학교 추가 합격자의 경우에는 후기고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거,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번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11월 17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내신 성적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석차 연명부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이 중학교 석차 연명부에 각 학생별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 정원만큼 교육감 합격 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 후에 후기고를 배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원비 배정 방법을 선 지원 후 추첨으로 고교 선택제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제 단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교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주지 일반 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 쓸 때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가긴 할 건데 각 단계 내에서는 고등학교를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별표 한번 봐주시면 자사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를 포함해서 자사고나 특목고, 외국어 국제고 지원자 중에서 만약에 본인이 희망한다 하는 경우에는 1단계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2단계는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정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 이제 저희가 단일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를 전산 추첨해서 배정하게 되고요. 2단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 학교군 같은 경우에 지원자 중에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 추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2단계에서 전산 추첨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학교별 배치 여건이나 종교 등을 고려해서 추첨하게 되는데 밑에 파란색 부분 한번 봐주시면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 또는 지원자의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성적 산출이 끝나고 원서 작성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가원서나 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안내가 다 나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중점 학급 운영학교, 과학 중점이나 뭐 이런 수학 중점 운영학교를 지원하거나 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란을 쓴 학생들 중에서 중점학급을 쓰는 학생들은 1, 2단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2단계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 내에서는 학교가 중복이 되면 안 되지만 1단계와 2단계, 단계가 다른 경우에는 학교를 중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예시 한번 봐주시면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중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 예시가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다른 학교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둘 다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고 2단계만 지원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안내 사항은 지난번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 안내해서 책자가 하나 나갔거든요. 그거 책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원서 작성 관련해서는 이알림으로 계속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알림이 나갈 때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뭐니 뭐니 그 여러 가지 법칙도 있지만 과연 우리 애들이 어딜 갔나라는 현황을 보는 게 제일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게 맨 밑에가 이제 2학년, 그러니까 저 작년 3학년, 그 전에 3학년,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우리 아이들 입학하기 전에 3학년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영재고하고 과학고를 두세 명씩 가는데 작년 3학년들이 좀 우수했어요. 그래서 영재고 5명, 과학고 1명 이렇게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를 그 전에는 11명, 6명 했지만 5명 정도 갔고요. 마이스터고는 이제 이제 요 근처에 가장 좋은 이제 개포역 쪽에 있는 이제 수도공고를 말하는 거고요. 예술고 최고 이렇게 갔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비교해 볼 때 이제 자율형 사립고를 몇 명 갔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3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는 74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3학년이 80명, 작년이 이제 한 57명, 특목고도 1명 갔고요. 요 정도로 한 7, 80명대로 해마다 가고 있고요. 일반고가 과연 지금 이제 후기 일반고를 몇 명이나 갔냐라고 한다면 이제 218명, 235명, 218명에서 대충 한 130명대, 128명, 130명에서 130명대가 요 근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는 그 외에 다른 대안학교는 대학교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 누가 뭐라고 한대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있어. 구입 정보 포탈 들어가서 보시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일단 중3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지만 원하시는 학교 서울고, 광포고, 세화고, 상문고 이런 쪽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거기 이제 홍보 담당 선생님이시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유형과 결과, 진학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항상 한 33년 정도 아이들을 보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반대로 공부하고 거리가 먼 학생들은 이 정보가 사실은 무관해요. 그러니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애매한 것이 이게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죠. 그죠? 저는 이거 항상 하면서 왜 이렇게 남의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데 내 아이들은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이제 전기고 원래 이제 이미 했죠. 여기 83개구가 있는데 파란색은 재작년 3학년, 그다음에 요 녹색이 이번 3학년입니다. 전기고를 이제 재작년에 13명, 이제 올해는 13명 갔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요. 아까 작년 3학년에서 서울과학고 간 이제 학생이 하나 있고요.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영재고도 이렇게 갔고요. 세종과학고도 꼭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도 갔고요. 그다음에 뭐 예고나 선화예고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고라고 이제 또 여기 갔고 마이스터고는 요새 잘 안 가고요. 이제 소위 옛날에 공업고등학교라고 알려진 상고에 이렇게 가는데 이 학교를 되게 많이 갑니다. 단대 소프트웨어 부서로 해가지고 대치동에 거기 왜 중대부고하고 단대부고 있고 공부 잘하죠. 이제 단대부고는 이제 남학생만 있고 중대부고는 남녀공학이죠. 그다음에 그 단대부고 옆에 이제 소프트웨어부가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조용히 이렇게 몇 명씩 가긴 갑니다. 다음입니다. 후기고인데요. 후기고를 이제 215명 재작년에, 작년에 186명 정도가 갔습니다. 일반고로 합격한 걸 보면 이제 78명이고요. 여기 이제 과학 중점 학급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1구 40주, 1구 44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어딜까요, 이름? 과학 중점 학교 경기고입니다. 경기고. 여기서 경기고도 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9명은 어딜까요? 과학 중점의 반포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47명, 43명은 어딜까요? 서울고를 가는 겁니다. 여기가 남학교라 외고 계열은 잘 안 가는데 작년에 1명이 갔고요. 자율형 사립고가 이제 또 80명에서 57명 저렇게 갑니다. 1, 2, 75, 1 이렇게 써놨는데 저게 중동에 1명 갔고요. 중앙에 1명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 2명은 하나고를 갔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하나고를 갔을지.
한학을 갔고요. 75명은 어디 갔을까요? 길 건너 있는 학교인데. 네, 자율형 사립고에도 가장 가까우니까 세화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또 이렇게 멀리 가는 학교 좋아해서 어디죠? 수학의 정석? 네, 전주 상산고등학교 한명 갔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작년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 학교가 다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아마 집이 그쪽에 있었는지 대광고등학교 갔습니다. 대광고등학교는 도로대학교 그 근처에 그 신설동에 있는 데 있는 학교죠. 그 다음에 한 명은 현대고를 갔습니다. 대광고하고 현대고를 갔고요. 또 한 명은 아마 강동구에 살았던 분 아닙니다. 집 근처에 있는 대제고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명은 어디 갔을까요? 또 역시 여기서 세화고를 단계로 나타나고요. 2 플러스 1이 있는데 작년에는 또 비틀하게 강원도까지 날라서 먼 지역으로 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민족사고등학교에 2명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산고에 1명 갔고 이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를 가는 현황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를 분류해 놓으면은 딱 이렇게 나와서 요 근처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아마 부모님들 중에 자율형 사립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화고를 많이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많은 학생들이 가는 후기 대충 이제 135명에서 186명대로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여기서는 서울고에 많이 갑니다. 서울고에 47명, 그 다음에 작년에는 44명 갔는데 바로 안에 드는 게 과학 중점 반에 가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1명, 12명 선, 항상 10명 선대로 가고 있고요. 반포고도 역시 중점이라서 9명 가는데 반포고는 전부 과학 중점 학교로 학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고에 아까 1명 갔다고 했고요. 이제 국립에 서초고에 이제 재작년에 11명, 그 다음에 작년에 15명 정도. 그 다음에 상문고도 이제 또 오래된 전통 있는 사립학교라서 또 53명, 또 47명 선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요 다음서부터도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동작구에 있는 경문고에도 4명, 6명 정도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제대로 강남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나 봅니다. 단대국어도 1명 갔고요. 중대국어 여기는 이제 공학이라서 또 호불호가 또 갈립니다. 남학생 학부모들께서는 또 역시. 그다음에 언남고에 2명, 양재고에 1명. 요새는 이 지역은 작년에는 1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성남고에는 1명씩 갔고요. 또 그 삼성의료원 있는 중상도도 이렇게 1명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압구정고에 3명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고에 하나에 1명, 2명씩 꼭 나오고요. 동작도 나오고 영동고 가고 대충 이 근처에서 후기고를 간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2년치 지난 상태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이 대학의 심리학과나 이 교육학과 교수님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집에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4학년까지 뭔가 이게 좀 결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더 많은 걸 노력해줘야 되는데 사실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압박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본인들의 실력은 요쯤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희들은 내년 4월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들이 4월 달에 문화적인 충격을 당합니다. 뭘까요? 4월에 보는 문화적인 충격.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때 얘네들이 시험 과목도 몇 개 안 보고 활자도 크고 한데 그 시험 범위라든가 내용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때서야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3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2월 달까지 그걸 해내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거고 고통스러울 거라 미리 예방 주사를 많이 놓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 마치고요. 서울고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네, 서울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켜드리고요. 여기 영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과학공부부장 일을 맡고 있는 오현선입니다. 이렇게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고등학교 홍보 영상 보여드리고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고등학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사진들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과학정보부장이기 때문에 과학 중점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946년에 와 이거 되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데 그게 없나? 죄송해요. 이게 제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그 뭐지? 네 그냥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는 건 없나요? 이거 눌렀어요. 가운데 거 누르는 거요? 아니요. 저는 포인터를 원하는데 근데 이게 네 바꿀 수가 없나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다. 네. 지금 2023년도에 78회 입학식이어서 현재 78기고요. 내년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 79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고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 서울고 출신이에요. 그럼 몇 기? 하고서 서로 선후배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적인 얘기지만 제 남동생도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걔도 항상 몇 기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저희 학교의 학생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 중점학교랑 다 합쳐서 1, 2, 3학년 14학급이고요. 한 반당 인원이 30 내지 31명이어서 현재 1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저희 학교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총 111분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은 90분이고 또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외에 계십니다. 여기 저희 학교의 전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학교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뭐 교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저희의 가장 큰 자랑은 서울고등학교의 면적이 22,000평이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근처에 있는 교대보다 또 어디죠? 그쪽에 해기역 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잠깐 보면 여기 운동장 지금 저희 반포중학교 들어오면서 살짝 놀랐는데 저희 학교는 정말 훨씬 더 커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자신의 그 맞는 능력에 따라서 배드민턴 치는 아이, 테니스, 농구, 축구, 족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학생들, 저도 이 학교에 작년에 왔는데 처음 와서 놀란 게 한 학급에 30명인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도 혹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지 않나?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 어머니 저는 아들 키워봤지만 그 분노에 대한 조절들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고등학교는 꼭 아이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여기가 주로 아이들이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체육관 그리고 이쪽이 경희관 광당이고요. 그리고 이 이쪽에 체육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여기는 과학동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학교인 저희 학교는 과학을 가리키는 그 교사의 동이 총 4층으로 하나의 큰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실과 그 외의 교과교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실을 보시면 아까 이 동영상은 한 2, 3년 전에 제작되어 있는 건데 올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학교를 다 재정비하여서 전자칠판과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바닥까지 다 바꾸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형수홀은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문들의 후원들이 굉장히 큰데 이 오영수라는 24기 동문께서 굉장히 거금을 주셔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준명도 16기 동문께서 흔쾌히 케첩하신 비용으로 만든 거고요. 저도 학교에 와서 놀란 것이 저희 과학실에 노후화된 실험실들이 있는데 동문들이 그거를 보시고 여기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제가 생명과학 전공인데 생명과학 실험실을 리모델링 해주신다 그래서 그래요? 언제 해주세요? 여름방학 끝나고 보니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문에 대한 지원들이 잘 되어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또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월실이라는 곳이고요. 인문학 교실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얘네들이 떠들어. 그럼 여기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교과 교실은 미국에서 계셨던 저희 동문 출신의 교수님께서 흔쾌히 개척하신 동문기로 마련한 교과 교실이어서요. 매주마다 여기서 또 영어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보교과 교실이고요. 이 정보교과 교실이 2군데가 있는데 다 이렇게 디지털 도구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도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와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의 정원이고요. 벚꽃 피는 정원, 그리고 가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설을 저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후기고 배정하실 때 첫 번째지만 서울고, 두 번째 서울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고의 비전을 보면 하나로, 세 개로, 미래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7개의 서울형 과학중점학교가 있습니다. 서울형이라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점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랑 과학고 또는 영재고랑 비교되면 어떻게 다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과학고는 특수목적고입니다. 한성과학고 또 세종과학고 이 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랑 똑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심화된 과학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자체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는 좀 다르게 운영되지만 저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또 이 과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 내지는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저희 학교만 와도 과학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먼저 과학중점학교의 가장 큰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교과 내용을 배우지만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과학 수학의 비율이 45%가 되어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그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먼저 학급 형성을 보면 과학중점학교로 저희가 3개 반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14학급을 뽑는데 1학년 때 공통 과정으로 과학중점반 학생들 3개 학급, 나머지 11개 학급이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10월달 후반이 되면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하는데 그때 나는 과학중점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학중점 교육과정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하면 과학중점 이수반에 편입이 됩니다. 현재 2학년, 3학년 모두 5개 반이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8개 반을 운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뭐 성적을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들이 적으면 죄송합니다. 애들이 적으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라서 1등급 아이들이 적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8개 반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명과학 1을 수업을 한다. 그럼 8개 반 학생들이 수업을 해요. 8 곱하기 30, 한 240명 중에 1등급의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데 그래도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려면 좀 더 모집단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머니들 중점학교 선택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과학 중점 이수반에 들어오시면 과학 중점반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고에서는 이 4개 중에 한 2개 정도를 선택하지만 저희는 모두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이렇게 4개 과목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 물리학 2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만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서울대나 또는 다른 대학에서 과목의 권장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과대나 의과대에서 2 과목을 원해요. 근데 2 과목은 다 가르치는 학교는 없거든요. 저희는 다 가르쳐요. 그럼 그 학생이 진학을 할 때 나의 이 생활 기록부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구성이 그 진로의 계획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학 지도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수 단위 비율이 일반계보다 45% 이상이 넘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중점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4가지의 과목으로 해서 레이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리 활동, 과학적 탐구, 상호작용에 맞는 저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저기 있는 저 내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과학 토론회나 또 저희는 드론 체험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스팀 페스티벌은 동아리 활동들이 스스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고 미래창의 과학 한마당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쪽에 글로벌 리서치 활동은 저 활동은 서울과학고에서도 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의 영재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또는 강의하시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이 강사분들과 함께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낯설어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죠? 네,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라서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데요. 저 활동은 일반 과학부에서도 하는 활동이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의융합 아카데미는 서울 시내에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실험 탐구들을 갖고서 학생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체험활동 이번에 저희도 천문탐사와 자연탐사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중점반 3학년 학생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우리 학교가 어떤 점에 있어서 좋은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생의 저 답으로 아마 선생님 어머님들이 우리 학교가 어떤 걸 하는지를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고 동덕여고 3개의 학교가 공유 캠퍼스를 운영을 해서요. 매주 화요일마다 학생들이 와서 각각의 과목의 수업을 듣고 또 여기와 관련된 그 비교과 체험학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라는 방식으로 수업의 양을 유연하게 해서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할 때까지의 공백기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고, 이런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문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동문들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재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후배 멘토 멘티 결혼식도 하고 있고요. 선배 초청 감동 강연, 그리고 직원 멘토링도 하고 있는데 이 직원 멘토링은 현재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각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일본하고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저기 있는 그 보는 것과 같이 미국 동부 지역의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저 체험학습은 어느 과학부에서 이루어지는 이공계 체험학습과 똑같은 형태이고 오히려 퀄리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학교의 동문들은 대부분이 교수나 박사 이상급의 지위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특강들, 그리고 또 저희 이 서울고의 가장 큰 자랑인 경희제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도 혹시 여기 가셔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이 근처에 나왔는데 저희 딸도 여기 구경 왔었거든요. 정말 재미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인문사회 아카데미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까닭은 과학 중점 과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문과 쪽 학생들도 충분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을 채워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 때문에 이 서울고를 꼭 중점학교만 바라보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오셔도 얼마든지 학생들이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반포중학교 입학현황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과학중점반은 12명이 작년에 왔었고요. 그리고 전체반은 43명이 왔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반포중 졸업생의 인터뷰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중점반이 아니라 중점 이수과정 선택을 하더라도 방금 과학 중점 프로그램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참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나요? 그럼요. 훨씬 더 많이 오고요. 네, 다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 학생과 이수반 학생은 다 똑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물리치료는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다른 과학은 그러니까 수과목, 물리, 생명과 지구과 화학 수과목은 다 진로 선택이어서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80점은 A, 60점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다음 이제 반포곡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틀어볼까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반포고등학교 융합과 부장 강미아라고 합니다. 예비 학부모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존중, 배려, 소통,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반포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설명을 듣고 고등학교 입학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포고등학교 소개는 5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비전, 그리고 교육과정, 세계 시민교육, 협력적 인성교육, 진로 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고등학교는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정의로운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만드는 행복학교 실현, 존중과 신뢰로 배움과 학습이 가득한 학교 배열, 그리고 협력과 소통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포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반포고등학교는 서울고와 마찬가지로 과학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반이 7반, 그리고 과학 중점과정이 3반, 10개 반을 운영하는데요. 사실상 계열 구분이 없는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반은 선택이고 과중반은 필수라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지정 과목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영역 간의 칸막이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다양한 인문사회 어학과 국제이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협력적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는 과학 중점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희 1학년은 과학 중점반이나 일반반이나 반포고를 오시게 되면 1학년은 공통적으로 과학 10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수학 교과는 8학점, 그리고 정보는 다른 학교는 선택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1학년 과정에 정보 교과를 4학점으로 편성해서 1학년 공통으로 정보 교과를 이수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수과학 정보 관련 비교과 체험 활동을 40시간 이상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일반반과 과학 중점 과정 반에서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과학 중점 과정은 3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를 과학 수학 정보 교과에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과학은 이제 요거는 2024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과학은 7과목 이상 이수해야 이제 졸업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반포고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원추를 2학년 과정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중 학생은 이게 필수고요. 일반 반도 이거 아까 이제 구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반 학생들도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2학년 때 이런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전문교과 원,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요거 2가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은 이제 아까 과학고는 동일한 아까 일반계랑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교육과정은
과학고랑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ABC 등급으로 이루어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마치 대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A를 받는 것처럼 뭐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부담 없이 또 과학 쪽 전문 전문 교과를 배운다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과정 학생이나 과중 학생 모두에게 이러한 체험 활동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탐구 활동이 되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좀 잘 안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탐구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근데 작년의 경우는 정말 재밌었는데 왜 이쪽에 홍수날 때 있었잖아요. 그날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우리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소스 센터 같은 데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콜로키움 같은 걸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솔직히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당을 해서 학생들의 탐구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과학 중점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1, 2학년 전체에 융합주제 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12월 달에 그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물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가이드돼서 이러한 탐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저희 학교만의 강력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 2학기 모두 토요 심화교실을 통해서 수학, 과학 정보 교과를 열고 있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융합 과학 강연, 이거는 학생 주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 이런 과학 강연을 끝난 다음에 버스킹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을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러한 기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다양한 그런 과학 체험 활동을 체험 활동 운영하는데 이건 모두에게 열려 있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추가반을 개설해서라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저희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연구 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개방형 실험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 탐구가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 창작 신경 프로그램은 이제 심화 수업 프로그램이에요. 심화 실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 그 일반적인 그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심화 학습을 심화 실험 교실, 창의 심화 수학 교실, 지능 정보 메이커 교실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어서 매년 이런 성과들이 과학 전람회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과학고, 세종과학고 이런 데 제외하고 저희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데 수상 실적이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과학 강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탐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을 호기심 갖고 흥미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중간고사 끝나고 각종 과학 캠프, 드론 날리기, 심화 실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신경과학 탐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과학 수학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10반 학생 수는 적은데 이런 과학 수학 동아리가 9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월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끼를 막 발산을 하는데요. 저희 과학 수학 반인 이 9동아리들이 또 이제 자기의 그 재능을 나눈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또 하는데요. 요 활동이 저희 11월 1일 날 반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조그만 초등학생들도 저희 학교 와서 다양한 그 과학과 관련된 체험 활동도 하고 망원경으로 이때가 낮이라서 별은 볼 수 없었고요.
망원경으로 다양한 것들을 찾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반포중학교에서 오셔서 체험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 중점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신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미래 학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도 외국어와 관련해서 세계반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교류와 외국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협력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방문해서 문화를 교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 학생들이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간 줌 같은 걸 통해서 그 학생들과 먼저 교류하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프랑스 무슨 애들하고 뭐 한다고 저희 실험실에 와서 뭐 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런 세계 시민 교육으로도 굉장히 특징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 월드 리서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 이슈를 분석,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대회도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좀 특성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학생 주도 활동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활동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반포 모의 유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학교 대표적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름방학 동안에 2일 동안 이게 개최가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각각 이제 다른 나라를 대변을 해서 다양한 이슈를 얘기하고 뭐 여기서 나온 결의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등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저희 학교 마지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행복 학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협력적 인성을 기르는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도 과학 중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한쪽으로 축으로 기울어진 느낌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뭐 아까 과학 캠프가 있는 것처럼 인문사회 캠프, 그리고 저자 강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인문사회 주제 탐구 발표회 이런 것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교육도 이제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데요. 다양한 동아리들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한월제 때 저희 학교 행사에서 자기의 끼를 아주 유감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수업도 있어서 이런 활동 결과를 이렇게 전시를 해서 많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서울고랑 다른 점이 이제 저희 학교는 여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이제 너무 남자 학교만 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녀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여학생들도 이런 국기대회나 이럴 때 굉장히 남자 학생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학생들이 되게 좀 격렬하게 국기대회를 하는데요.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저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육도 강조하는 학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게 저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치활동인데요. 학생 스스로 모든 이런 활동들을 다 계획을 해요. 뭐 학생의 중심으로 다양한 뭐 자치 행사를 하는데요. 뭐 노래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e스포츠 대회, 뭐 수동 장행시 이건 대회 북치고 이러는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잘하고 재미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너무 어리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든지 맡기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듬직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저는 좀 이 반포고대에서 느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멋지고요. 제가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그 동영상에는 교사가 1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스스로 폰트를 짜고 제작을 했는데요. 좀 어른의 노력이 기울여진 건 뭐냐면 전문 사진사가 촬영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들어있고 나머지 전부 다 학생이
다 진행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고요. 이제 학생이 주도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학 지도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계적인 진학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입시 대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누가 성적 분석하고 학생 그 진학 상담 카드를 3년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진학부 선생님들이 진짜 밤낮 없이 학생들의 이런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이러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결과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2학년 때는 진로 선택, 3학년 때는 진학 준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학 진학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결과인데요. 이게 2023년도 대학 진학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업생 수가 240명이에요. 10반이기 때문에 240명 중에 서울대에서 중앙대까지 합격한 학생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만 131명이었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의대 진학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도 수시로 현역이 2명이 서울대 의대를 갔고요. 2023년 작년에도 수시 현역으로 2명이 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적은 과학고를 제외하고 일반 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대, 치대, 한의학계 다 통틀어서 작년 240명 중에 49명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요. 그쪽 계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가 좀 자랑할 수 있는 진학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진학 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종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 아직 2023년 실적은 실리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과학 전람회에서 올해도 3팀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추가로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학교는 그 교복 착용과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 주도적으로도 자기들이 이제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쾌적한 학교 생활로 아까 서울고가 너무 화려해서요. 저희 학교는 솔직히 좀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대신에 쾌적하게 조그만 안에서 쾌적하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꿈땀 학습 카페는 이건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꿈땀 학습 카페인데요. 이렇게 학생회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규칙을 붙여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만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저희 모든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죠? 10분 정도 휴식할 거거든요. 휴식하시는 동안 서초구에서는 영상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휴식하는 동안 영상만 이제 서초구 영상을 틀고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데요. 이쪽 3층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반대편에도 여자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저희는 4시 30분 할까요? 30분, 4시 30분쯤에 32분쯤에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일부러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 자녀 생기부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문화생기 수강이 돼 있다 그러면 그쪽 학교들은 서울대 의대나 공대는 좋아하시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니까. 대신 수능은 안 보는 과목이잖아요. 만약에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가 더 수능 과목에 몰입해야 되는데 문화생기 2를 배워야 한다? 이것도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교도 이 약간 어중간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교가 따로 있죠. 우리 아이들 모두 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모든 학교가 다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다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영상부터 틀까요? 아니면 동영상부터 먼저 틀고 그거 보시고 이제 3분고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영상을 홍보용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학생들, 방송반, 또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상문을 소개하는 이 키워드를 뭘로 잡을까 되게 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라고 하는 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동영상으로 이제 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장면에서 다들 많이 웃으셨죠? 네, 상문하면은 사실은 좀 아마 이미지가 좀 약간 옛날 학교 그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홍보나 성문고에서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머리 그렇게 밀고 다니냐 요즘에도 그렇게 그러냐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상문에 2010년에 왔었거든요. 2010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문 같은 경우 이제 운동장도 그냥 이런 모래 운동장이었고 강당 체육관 이런 것도 딱히 없었고 그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때 저랑 같이 왔던 동기가 6명이었고 15년 만에 처음 뽑혔던 신입이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우리 학교가 이 동네에서 비선호, 비인기 학교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에 사실은 저희 상동고의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변했죠. 일단은 외형적인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 이 운동장 사실 지금 고1 학생 중에는 3년 내내 축구를 위해서 축구부도 아닌데 축구를 위해서 운동장만 보고 상문 선택해서 왔다는 친구도 있고 그래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근데 농구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강당 체육관도 최신식으로 다 바뀌었고요.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 이제 전자칠판 같은 경우 진짜 엄청 일찍 도입을 해서 이미 수업을 전자칠판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각종 실험실이나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도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상문고 홍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 학교 평가나 이미지가 어떤가 이제 알아봤는데 시설 면에서 특히 이제 재학생들이랑 부모님들께서 이제 쾌적한 환경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학교 이제 진화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변화보다 아마 이제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저희 학교 입시 실적이 이제 점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대만 대학은 아니지만 좀 학교의 어떤 지표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리한 순위랑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좀 수시에 강한 학교여서 수시는 좀 잘 가는 이미지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시로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제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18위, 일반고 중에서는 1위를 달성하는 그런 좀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쪽 경향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서울대에만 꼭 이렇게 보시지는 않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계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6년에만 하더라도 10명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10명 6건 이하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나 아니면 치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진학을 좀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좀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요인이 뭘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이 여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희 학교 아무래도 이제 학생 관리 잘한다 이런 걸로 조금 그래도 일반고 중에서는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 잘 써준다고 해가지고 온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면학 분위기 이제 좋다고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면학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실제 사진이랑 이런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이제 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이제 사실 지금 있는 학교들 다 대부분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들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같은 게 본격화된 게 2010년인데 저희 학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아카데미, 문과 쪽의 영어 디베이트 여기는요 201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은 요거예요. 교과. 그래서 이 교과에서 얼마나 이 학생이 잘 배우고 그걸로 이제 성장을 했는지 이제 이걸 기록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위에 보시면 제목이 Widen DB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자율이나 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영역을 확장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확장보다 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이 대학 진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심화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 이런 좀 상위권 대학교 아니면 이제 서성한까지도 이런 대학들에서는 이 깊이 있게 배운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좀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과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일반고이다 보니까 조금은 취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중점이나 아니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을 살짝 조금 다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서울고에서 하고 있는 뭐 물화생지 원투 과목 정도는 저희도 다 개설을 했어요. 다만 이제 2학년 때 이 중에 3개, 물화생지 1에서 3개, 그 다음에 3학년 때 2에서 2개. 이 정도를 약간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약간 메리트를 가지려면 여기서 이제 뭐 고급 물리라든지 고급 생명과학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는 진짜 일부의 학생들 정말 뭐 나는 꼭 뭐 스카이 무조건 여기 간다 카이스트 간다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그 정도는 다른 활동으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일반고인데 깊이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학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교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키워드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실험, 창작, 코딩, 체험, 토론, 통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아카데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문이과라고 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과학이랑 인문 아카데미여서 저는 2012년부터 인문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했었고 실제로는 이제 그때부터 과학이랑 인문이랑 아카데미 선생님들이요 1월이랑 2월 중에 같이 합숙을 해요. 같이 합숙을 하면서 1년치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게 고등학생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사실 저희들 지금 좀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젊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교수님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얘가 대학 수업과 조금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나 그 정도의 교양 수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확실히 이게 플러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특강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교수님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일부 좀 모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아카데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에서 일단은 대학교 들어가면 기본이 실험이잖아요. 실험을 하려면 이게 그냥 이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험 기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험 기구가 진짜 좋게 되어 있어서 아까 반포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저희 학교 그 강의 오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과학고 선생님도 계시고 영재고 선생님도 계시고 반포고 서울고 아까 사실은 그 부장님들도 저희 학교에 강연 오셨었던 분들이에요. 반포고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실험 기구 구경하신 적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풍동 실험 장치 3천만 원짜리 저희 학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명화학 같은 경우는 효소 면역 반응 장치라고 해가지고 엘라이자라고 하던데 그 1,6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사실 학교에서 그것도 일반고에서 이 정도 수준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네. 학교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고지만 과중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자사고나 특목고 못지않게 사실 입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잘 드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포인트 잡아가지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 저희가 이제 경험이 그래서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보내시게 되면은 좀 이 숫자 그 학교의 데이터를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3 담임도 이제 3년을 하고 내려온 상태인데
그 사람을 이제 가서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불안하시니까 사실 컨설팅도 많이 찾아가시고 아니면 막 다른 인터넷 자료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요 저희 학교 애들하고 안 맞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막말로 이제 제 사촌 언니가 이제 전주에 있고 지금 고1 학부모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학교는 뭐 1.3까지만 뭐 서울대를 쓸 수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점대 학생들 3명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 학교에 얼만큼 축적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교에서 몇 점대에 어디까지 학교를 갔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해놨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숫자만 있지는 않아요. 저희 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저희 반 아이가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다. 그럼 뒤져봐요.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애가 있는지. 뒤져보면 그 아이 가르친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아직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자정 여기 갔다. 담임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담임선생님이 그 애랑 직접 연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애가 생활기록부에 이런 활동해가지고 내용 적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몇 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진짜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점에서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숫자와 경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면학 분위기, 애들 잘 잡아준다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 첫 페이지에다가 이거 딱 그려놨죠. 저희 학교 핸드폰 아침마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학 분위기 실제 이제 수업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연구 수업이기 때문에 약간 애들이 좀 깨어있는 느낌은 나죠. 토론 수업 장면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연구 수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애들 실제 수업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저희 학교 1학년에 그러니까 공통으로 다 모든 지금 고1들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걸 해요.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닌데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 자는 애가 없어요. 이 시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면 이 시간에 실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저희 학교 딱히 과중도 없고 과학 아카데미 하는 애들 뭐 로봇 메이커 이거 하는 애들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1학년 전체 다 이런 시험 합니다. 이거는 작년 저희 반 애들이 이 실험 이제 삶은 계란 그거를 이제 깨뜨리지 않게 그 모형을 이제 만드는 그걸 해가지고는 원리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쓰는 이런 실험이었거든요. 끝나고 나면 삶은 계란 준다고 하길래 저도 갔다가 이제 찍은 건데 애들이 뭐 자는 애 하나도 없고 누구나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 반 애들 자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왠지 자는 애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 좀 놀라서 찍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요. 저희 학교는 뭐 반항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도 뭐 방과후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해서 으쌰으쌰 하자고 하면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딱 좋을 때 찍은 거 아니야? 연구 수업 때 찍은 거 아니야? 뭐 애들 뭐 재밌을 때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몰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교생 선생님 졸업생이 교생으로 올해 왔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약간 현실적으로 배우는 얘도 제가 볼 때 되게 의심스러워요. 선생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듣고 있어요. 교생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 이렇게 터치를 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뒤에 선생님 따로 계시지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학 분위기 잘 형성되어 있고 저는 과목이 한국사인데요. 이게 지금 애들 필기 검사 다 한 거거든요.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건데 X자가 있으면은 필기를 안 한 건데 X는 없죠. 이 P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말한 거에 사이드 필기까지 한 거를 퍼펙트하게 한 애들은 P예요. 근데 대다수는 P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실제로 저희 학교 오신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얘네 진짜 수업하기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저희 학교 면학 분위기 진짜 좋고 온라인 수업할 때도 저희가 오히려 이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조금 이득을 본 것 중에 하나 온라인 때도 저희는 애들 놓치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얼굴 나와 있죠. 얼굴 나와 있고 이제 얼굴 이제 중간에 뭐 화장실에 간다거나 얼굴 잠깐 여기 지금 머리가 이제 잘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있는데 찍어요. 찍어가지고 10분 이상 지났다 말없이 이탈했다 이제 무단변 이제 긋는 이거를 확실하게 조금 계속 이제 하니까
애들이 그걸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도 저희는 이렇게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노력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도 그렇고 네, 그냥 이렇게 입소문으로 면학 분위기가 좋다, 공부하기는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면학 분위기가 좋은 만큼 저희 학교 약간 내신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걸로 알고 문제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게 저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약간 자랑 삼아서 올해 9월에 이제 1, 2학년들 이제 시험 결과인데요. 저희가 국어가 좀 약합니다. 문해력 애들이 좀 약한데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에서 이제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100분위로 따지면은 다 거의 40% 이상 이런 경우가 많죠. 1학년보다는 2학년들이 좀 더 잘 보고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 이건 3학년 그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본 거라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이나 뭐 이런 모의평가 같은 것도 보시면은 같은 일반고끼리 저희는 비교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자사고랑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강북 자사고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훨씬 낫고요. 강남권 자사고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도. 아무튼 애들이 워낙에 우수한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학교 4등급 라인까지는 그래도 인서울에 학교가 좀 더 많긴 해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이제 거기까지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평균 100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애들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다양한 음악회도 하고 청설지도 하고 저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고 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벤트인데 아까 저희 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에요. 엄청 젊으셔서 담임 선생님들이 거의 젊으세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즐기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올해 그냥 제가 퇴근하다가 찍었는데 운동장에서 삼겹살 파티를 담임선생님이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사진도 따로 있는데 담임선생님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그거 빼고 이거 작년 저희만 내가지고 가지고 와서 삼겹살 파티 이것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담임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리고 작년 저희 반 애들입니다. 그 작년 월드컵 첫 경기가 밤 10시에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기말고사 한 열흘 전인가?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밤 10시까지 같이 자습하고 애들이랑 이제 남아가지고 축구 경기 같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막상 오면 애들이 굉장히 조금 재밌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곳이 상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상문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나중에 생기시면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워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정창호입니다. 어제 혹시 입학설명회 오신 분, 근데 왜 또 남아 계세요? 가셔야죠. 부끄럽게. 저는 이제 입학설명회가 저희가 이제 남은 게 2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입학설명회 때 이제 입학 전형만 좀 설명을 하는데 중학교에 와서는 좀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홍보자이긴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홍보자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세화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에 오해를 좀 몇 가지를 좀 풀려고 나왔습니다. 홍보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얘는 세화고잖아, 자사고잖아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자사고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갑자기 긴장해서 이렇게 갑자기 다 쳐다보고 계셔서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지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 학교에 대한 분위기들 이제 뭐 프로그램 수시보다는 정시형 학교가 아니냐라는 부분 몇 가지들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입시 결과 뭐 그냥 그래도 홍보잖아요, 그죠?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게 등록입니다. 최종 등록자가 있고요. 최종 등록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등록해서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재작년께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전국 7위 뭐 이렇게 되고 작년에 정시 최초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전국 5위가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해서 최종 등록자를 갔을 때도 저희가 전국 6위입니다. 작년 등록자가 43명인데요. 실제 합격자는 51명입니다. 네모 그러시죠? 졸업생 포함이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중복? 맞겠죠. 그죠? 근데 그 얘기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브로셔에도 나와 있지만 51명 중에 재학생이 36명입니다. 항상 저희는 애들을 못 보내면 담임선생님들은 일로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하든 삼수를 하든 저는 이제 7수까지도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반 아이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게 없어져야 저희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8년도까지 있다가 2022학년도 정시가 확대가 되면서 수시 인원은 적은데 정시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세화고등학교가 수시에 대한 대비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입시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내일도 이제 여고에서 뭐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오시면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하면 낮은 성적으로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몇 개의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지원하세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제 입학 설명회 때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그냥 사례 중심으로 다 재학생 사례 일부 사례입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희 솔직히 자연계열의 쏠림 현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가서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이제 합반을 하도록 이제 했는데요. 실제로 인문계열 아이들이 몇 명 없고 아이들이 어떤 학교마다 좀 패배감에 있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워낙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학교들 보시면요. 학생 종합전형으로 보시면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3.63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느 학교를 갔을까요? 성대 글로벌 융합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자사고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고를 제외하고요. 서울의 광역자사고가 저희 학교를 포함해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15개 학교에서 3점대 학생이 성대 갈 수 있을까요? 왜 그 학교도 자사고인데 왜 그 학교는 자사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왜 세화만 자사고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다른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시나요? 좋은 애들 뽑아가자. 저희 성적 진짜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 중학교 때 성적 진짜 보고 싶고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희 서류평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류평가로 아이들을 평가를 할 수도 없고요. 면접으로만 합니다. 면접으로만. 근데 저희는 공통질문이나 이런 것들 안 합니다. 저희 교장교감 선생님들 저희 자사고 되고 나서부터도요. 지금까지 공통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2박 3일 들어가서요. 저도 면접관을 했지만 개인당 4문제를 다 그 아이에 맞게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거기다 외울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그 면접관 들어가기 전에 블라인드를 하는데 이 반포라면 반포라는 지역, 반포라는 지역이 유추되는 부분들 다 지웁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 가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바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대학생들에서 하면 안 될까? 노출이 될까 봐. 그럼 누가 합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겠죠. 그리고 그 블라인드 작업을 한 선생님은 면접 감독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평가로만 들어가는데 좋은 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골라서 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죠. 작년에 가장 대박인 학생이었습니다. 연대 철학과 이 학생이고요. 자연계열, 의학계열도 있습니다. 의학계열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의학학 계열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87명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87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더 이상 조사 안 합니다. 왜냐면 있는 대로 다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부담이 너무 큽니다. 3학년 부장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이 가는 약대 선호도가 별로는 없습니다. 솔직히 의대치대 중심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가 되고요. 논술도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고. 자연계도 비슷합니다. 자연계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계보다는 당연히 이과 손님이 있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내신이 대학에서도 합격선이 좀 올라간 편이고요. 인문계는 좀 낮아진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선인데 다시 보시면 저희는 3점대 학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수시를 저희가 못하느냐라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논술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건대 가는 학생들, 뭐 저희가 뭐 매번 서울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건대 가는 학생들이 수학에 내신을 한번 보시면 5.59 등급입니다. 자연계에서 수리논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59 등급이 저희가 수리논술을 합격을 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중학교 잘 모르시죠? 중학교 때는 성취평가제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 선택 과목까지 9등급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5.5등급이면 얼마가 될까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5.5이면 중간보다 낮은 거죠. 그 아이들도 논술로 이렇게 합격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당연히 힘들긴 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학교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영상을 만들 걸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분위기도 좋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못하겠어요. 아이들이 좀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에서 지금 왜 수시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가 작년에 총 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12명이고 정시가 28명인데요. 당연히 정시 학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말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실제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학교 합격자를 저희 분석인데요. 1단계 합격자입니다. 이게 34명입니다. 이 학생이 다 누구요? 제 학생 맞는데. 이 학생 왜 안 갔을까요? 당연히 수능에 더 잘 나왔으니까 안 갔죠. 그죠? 이 고대에 들어간 학생들, 여기에 면접 불참하고 다시 고대 들어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과를 더 좋은 원하는 과로 가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근데도 이걸 보시면서 저희 학교에 수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세워보니까 자사보니까 저는 좀 억울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시는 뭐 그냥 이렇고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오시게 되면 담임선생님 편에서 학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잠깐 갖고 왔습니다. 학력평가 아닙니다.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1등급 인원수를 보시면 수학이 저희가 111명에 영어가 113명입니다. 보통 제가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모든 대학들을 서열대로 쭉 놔두면 뭐 지방의대나 이런 거 잘 제외하고요. 인서울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단순하게 서열을 내면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등부터 9등급까지가 있다면 몇 등급이 인서울 라인이 나올까요? 3등급에 3.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3등급까지가 72%입니다. 수능에서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인서울을 보내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저희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작년까지 3학년인데요. 3학년 담임하고 이제 부장을 했는데 일단 3학년은 선생님들끼리 싸웁니다. 토론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칠판을 막 씁니다. 올해 분위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 대학이 이렇게 되면 어디가 꼭 뭐 어디가 빌 것 같고 어디가 될 것 같냐? 그러면 반대인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얘기와 다르게 가고요. 이런 토론들을 거의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어떤 강요가 하지 않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나는 이쪽을 쓸 거야 라는 분석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N수생들이 컨설팅을 가는 것보다 다시 저희 학교에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고요. 국어가 잘 안 나왔는데요. 그죠?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도 떨어지는데 60%대입니다. 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자존심이 있지. 야, 그 국어 빼.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좋은 것만 70%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반포중학교 실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포중학교 대단하죠. 이 학생 1.76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수시로 간 학생입니다. 아까 보셨죠? 인문계열 1등이었습니다. 이 학생 인문계열 1등이었고요. 네, 수시 때 반영하는 3학년 1학기까지 전교과 성적이 1.88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반포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관계없이 우수한 아이들이어서 뭐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아서 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된 것이 뭐 서울대, 연대, 당연히 고대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고대를 합격을 했어도 뭐 굳이 면접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이 학생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어디를 갔냐면 작년에 저희 반 학생입니다. 저희 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을 보시면 수학을 한번 봐주세요. 수능하고 굉장히 잘 맞죠. 국어가 원래 흔들리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국어를 이렇게 잘 볼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담임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1.6인데도 불구하고 붙은 학교가 서울대 치대, 한양대 의대, 그 다음 지금 보시면 경북대 의대입니다. 이 학생을 보면서 수능 끝나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저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모님하고. 어디로 갈래? 서울대 치대, 한양대 의대. 저는 어디를 보냈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한양대 의대를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대교육에서 의학학계 분석 강사인데요. 제작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자체가 아이들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 의견들을 얘기하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결정들까지도 저희가 자료들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 보시면 대단하죠. 그죠? 이 학생은 당연히 수시에서요. 가는 것보다는 정시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가장 혜택을 본 학생입니다. 왜 혜택을 받냐면 지금 보시면 수학이 지금 저렇게 나왔잖아요. 국어가 틀렸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서울대 일반 전형 작년에 정시에서 직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평가 40%가 나오는 그 혜택을 좀 받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붙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저희 반 아이가 이제 저희 반은 아니고요. 이 학생이 이제 반포중 학생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저렇게 서류든 내신이든 챙겨주고 나니까 수능에서 서울대 의예가 일반 전형에서 안 되는 점수라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서류평가가 40%가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반포중학교 제가 정리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갔냐면 보세요. 국어가 2등급이고요. 이렇게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는 지금 보시면
어디를 갔어요? 서울대 경영을 갔죠. 자연계열인데 저희 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냈죠 제가 반포중학교에는. 재산 조금 더 할까요? 작년에 저희 반에서 서울대 7명 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의대, 치대, 그 다음 기계공학, 물리천문, 산림과학, 경영, 그 다음 국어교육까지. 그러면 재학생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저만 그랬을까요? 저보다 한 명씩 못 보낸 선생님이 2분이 더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재학생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이런 겁니다. 더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이거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대만 9명이 갔습니다. 수시 4명이고요. 정시 5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포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 학교 시스템을 가장 잘 적응하고 잘 따라합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약간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앞에 지나고 생활을 가면 저런 상황으로 바뀌는구나. 시험 끝났어도 웃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거 같아요. 근데 저희도 체육대회나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이제 반포 종합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아이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못 보고 등하굣길에 아이들의 어두운 모습만 봐서 그런지 오면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 프로그램 다 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독서가입니다. 독서가는 뭐냐면 아이들이 한 학기에 5권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5권을 왜 읽냐면 대입 항목 중에 독서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대입, 적을 수는 있지만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교과 활동 시간에 한 독서에 대해서는 입력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없앨 때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모든 교과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 책 읽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건 2권밖에 없고요. 다 교과를 지정해서 1학기 때는 무슨 교과, 2학기 때는 무슨 교과에서 3개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담이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이고 이걸 해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이 독서가를 이수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제일 실망하는 게 뭐겠어요? 남녀 진로 캠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사고 연합 5개입니다. 저희 학교까지 해서 5개의 인문학 캠프도 마찬가지 2학기에 공간 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 합니다. 저희.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인문학 캠프나 공간 캠프를 제외하고는 석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죠. 저희는 수업 시간 아니면 4시에 종료가 되면 석식 이전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어떨까요? 빡빡하겠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정시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와 정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시가 변해도 항상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학생부를 보시면 이런 학생부가 저희는 당연히 차별화된 학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학생부 작성법을 솔직히 저희 학교에 있다가 한 다른 학교에 모여서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서 이제 올해부터 알려드리기 시작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저희는 교과서 수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뭘 배웠고 거기에 궁금한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과목에서 증명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 진로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학생부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확장성이 있는 학생부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가 필수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죠? 독서가라고 그랬죠. 책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시켜주는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작업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3학년 때 없겠죠. 제가 3학년 다니면서니까 3월 초에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형광펜을 다 쓰고 이거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학년 때 활동이 이거 있고 2학년 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학년 때 국어에선 이걸 했으면 좋겠고 생명과학은 뭘 했으면 좋겠고 과목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했으면 좋겠어.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 안 해도 돼. 하지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머지 과목은 뭐 할까요? 그 수업 시간에 죽어라 열심히. 그 수업만 봐. 그럼 너는 뭐가 될까?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면서 1, 2, 3학년 때 연속성이 있는 주제 그리고 이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은 뭐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최소 3가지 이상을 만듭니다. 이런데도 자사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학교입니다. 이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니네는 자사 보니까 입시하고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더라. 선생님들 일부 젊은 선생님들은 실망 많이 합니다. 난 이렇게 죽어라 했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네. 이러고 있어요. 저희 다독거리고 있고 막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화고등학교고요. 이거는 당연히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입결을 보시면 그만큼 낮은 내신이어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고요. 당연히 충분히 되고요.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죠? 아이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을 찌릅니다. 세하고 교복부터 후드티, 뭘, 점퍼, 이거 입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습니다. 반포중학교가 이제 작년에 조금 지원자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 적극적인 지원하고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도 내고 아이들도 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면접 같은 거는 뭐 입학 설명회 때 오시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교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 교내 체험학습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 교내 체험학습을 보내실 부모님들은 저희 학교 지원하지 마세요. 네, 건방져 보이죠?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섭씨 이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이 체험학습을 가는 게 맞습니다. 해줘도 되는데 그 학생이 빠져버리면 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배려해 줄 수 없습니다. 방학 때 적극적으로 다 가라고 합니다. 다만 학기 중에는 안 됩니다. 저희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불허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버틸 만한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끈기와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를 억지로 보내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계속 이 학교에서 24년째 있는데요. 실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성적이 9등급 꼴등을 하든 그게 아니어도 내가 원해서 왔으면 버팁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 반에 물리천문학과 서울대 간학생입니다. 실제로 내신 등급이 밑에서부터 끝까지 버텼더니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해서 아이가 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럼 와서 버팁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힘듭니다. 중간에 꺾였을 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주저앉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오래 걸렸는데 요 브로셔는 저희 재학생이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기계공학을 꿈꾸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저희 입학 설명에 있고요. 요거 저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학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오늘 이 정 선생을 뵀을 때 질문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할까요? 그 세화에 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조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제가 장단점을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미인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없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봉사활동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에서만 인성장애의 면접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중에 세특에서도 뭐 자기가 아이들과 뭐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인성 관련해서. 근데 자기소개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미인정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그거의 장단점에 관해서 자기가 이제 되면 어떤 식으로든 면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미인정 결과가 있으면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면접 관련 면접 들어가신 분들이 그럴 수 있죠. 너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주 빠지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미인정 결과가 있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서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지를 뽑으면요. 저희가 딱 종치면 딱 시험지를 놔줍니다. 그리고 종을 딱 치면 아이가 네 문제를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1번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3번,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면접관 추가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박 질문, 압박 면접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면접 질문에 내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내가 이거는 약간 좀 찜찜하다라고 하는 건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인정 결과가 있든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이 적든 어떤 거 있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면접 질문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가 있냐면 실력인, 교양인, 봉사인, 교양 이렇게 뭐죠? 건강인 이렇게 4가지의 항목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한쪽을 치우치면요. 내가 이거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력인하고 교양인만 했다. 근데 난 건강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안 썼다. 그럼 학생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아이가 숙지를 못하면 돌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면접관에게 팁을 드린다면 면접관이 문제를 잘 뽑을 수 있게끔 약간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 되겠구나라는 거고 아이도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솔직하게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연습은 남학생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질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 대답 네, 아니 이거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인상 깊었던 활동을 통해서 뭐 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맨날 2가지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준비를 이렇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상적인 활동이 있어요. 저는 이겁니다. 이걸 하기 전 후를 좀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전에는 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연습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오래 계셨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남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 받는 비결은 언어 연구입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수리는 1등급인데 언어 5등급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무조건 지금서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언어입니다. 국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국어 과목이 아니고 4과목입니다. 언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되셨어요? 네, 오늘 많은 말씀들이 어머님들의 그 자녀와 대화 속에서 좋은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선택해 하지 않고서 어머니가 결정해주면 나중에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어머니가 뒤집어 쓰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 잘 수합해서 네가 결정해 하시는 거가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학년도 후기고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